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제 우주 팽창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우주 팽창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벨빅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 또는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우주 팽창의 증거입니다. 이걸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우주 팽창의 증거라고 이야기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긴가민가 그렇게 느껴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스펙트럼 분석하고 도플리 효과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물리 1, 2, 화학 1, 2, 지구과학 1, 2를 배워야만 이게 조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바로 고1 융합과학으로 내려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1로 올라왔을 때 이게 바로 나오니까 아이들한테는 무척 어렵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여하튼 이 벨빅 스펙트럼의 적색 편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스펙트럼 분석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플리 효과하고 적색 편의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오늘은 스펙트럼 분석에 대해서 먼저 공부합니다. 자, 하여튼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요거다 하는 거.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딸딸 암기를 해야 됩니다. 허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거요. 중요하다 그거죠. 자,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기억하면 충분히 됩니다. 자, 1번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다 하는 이 사실요. 두 번째, 백열등 전구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다 하는 거요. 세 번째, 수소기체를 가열했을 때 얻어지는 스펙트럼이 방출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는 거요. 네 번째, 햇빛의 흡수선 스펙트럼에서 검은 선, 검은 띠는 태양의 바깥층 구성 원소 때문에 생긴다 하는 요 사실요. 다섯 번째, 벨빛의 흡수선 스펙트럼의 차이는 구성 성분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는 요 사실요. 이런 사실을 잘 알아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스펙트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뜻하고 과학에서 쓰는 요 뜻이 조금 다른데요. 과학에서 쓰는 스펙트럼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얻어지는 색깔의 띠를 말합니다. 색깔의 띠. 여러분들 햇빛을 갖다가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에 그 색깔의 띠가 나오죠. 바로 그 색깔의 띠를 말합니다. 스펙트럼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색깔의 띠가 엄청 많죠.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그 사이사이에 색깔이 다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이것도 스펙트럼입니다. 이거 뭡니까?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띠가 띄엄띄엄 있는 거죠. 이거하고의 차이가. 하여튼 이것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펙트럼이에요. 앞에 두 개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이거는 연속적으로 색깔의 바탕이 있으면서 띄엄띄엄 검은 선, 검은 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바로 요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걸 이름하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름 자체에서 알겠죠.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나오는 스펙트럼 그 뜻이죠. 이 둘은 이는 색깔의 띠고 이거는 검은 띠고 하여튼 띄엄띄엄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 띄엄띄엄 색깔의 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검은 띠지만서도 검은 선이지만서도
이 두 개를 다시 구분해가지고 이걸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요걸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윤소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요. 자, 이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 거고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 생기는 스펙트럼이냐 그러면요. 자,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햇빛을 프리즘에다가 통과시켰을 때 얻어지는 스펙트럼, 그게 바로 지금 봤던 윤소 스펙트럼이죠. 프리즘을 다른 말로 분광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분광기 이런 말로도 써요. 햇빛을 분해하는 기구 그 뜻입니다. 하여튼 햇빛을 분광기에다가 통과시켰을 때 얻어지는 그 스펙트럼이 바로 윤소 스펙트럼이다 하는 거. 예. 이런 거. 햇빛이나 백열 전구 등 있죠. 바로 그 백열 전구 등빛도 이렇게 연소 스펙트럼을 보여요. 두 가지. 예. 햇빛이 프리즘으로 바로 오지 않고 특정 원소 물질을 통과해 가지고 오는 경우,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리즘이 이렇게 빛을 분해하면 이때 생기는 것이 흡수선 스펙트럼이에요. 이때 이제 특정 원소 물질이라는 것은 원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수소 기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수소 원자로 되어 있는 그러한 수소 기체, 그거 또는 헬륨 원소로 되어 있는 헬륨 기체, 이런 거를 넣어주고 나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인데, 수소 기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얻어지는 흡수선 스펙트럼의 형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색깔의 바탕하에 띄엄띄엄 검은 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검은 선이 왜 나오냐 그러면 바로 이 수소 기체가 특정 색깔의 빛들을 흡수해서 그래요. 따라서 그 부위는 색깔이 없을 거니까 검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뭐라고요? 수소 기체가 특정 색깔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헬륨 기체를 넣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위에 검은 선이 나와요. 왜? 헬륨 기체는 또 수소 기체하고 또 다르게 다른 색깔의 빛들을 흡수하거든요. 이래서 원소마다 이렇게 흡수하는 그 색깔들이 다르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햇빛에서 색깔의 차이는 파장의 차이예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다 하는 말은 빛의 파장이 다르다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요. 하여튼 수소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파장에서 이렇게 검은 선이 나온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륨 기체는 수소 기체하고 다르게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검은 선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게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헬륨 기체 가지고 해보면 이런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게 바로 헬륨의 흡수선 스펙트럼이고, 이게 바로 수소의 흡수선 스펙트럼이죠. 이해될까요? 예.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냐? 그러면 특정 원소 물질, 즉 원소 한 가지로 되어 있는 물질, 뭐 수소 기체도 되고, 헬륨 기체, 더 나아가서 나트륨, 칼슘 등등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을 가열을 하면, 여러분들 가열을 해버리면 이게 타면서 빛을 내요. 그래가 이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얻어지는 스펙트럼이 바로 방출선 스펙트럼이에요. 바로 이런 거죠. 검은색 바탕에 이렇게 어떤 색깔의 띠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수은을 가열해가지고 얻었을 때 바로 방출선 스펙트럼이죠. 나트륨을 가열했을 때 얻어지는 방출선 스펙트럼입니다. 헬륨, 수소. 이게 바로 방출선 스펙트럼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하여튼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이게 왜 나와? 갑자기 나오지 않을 시점에 나오네요. 이 같은 연소 스펙트럼은 뜻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색깔의 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스펙트럼이다.
그 다음에 흡수선 스펙트럼은 윤수 스펙트럼 바탕에 군데군데에 검은 선이, 검은 띠가 나오는 스펙트럼이다. 알겠죠? 네, 이겁니다. 하여튼 요거요. 여러분들, 햇빛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윤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교한 프리즘으로 햇빛을 분해해보면요. 윤수 스펙트럼이 아니고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즘은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프리즘이잖아요. 그거 말고 좀 정교한 프리즘, 정교한 분광기 가지고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검은 띠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연소 스펙트럼은 없냐? 있기는 있죠. 그게 이제 백열등 전구 빛의 경우가 연소 스펙트럼입니다. 하지만 햇빛은 이게 정확한 거예요. 물론 시험에서는 햇빛의 경우 연소 스펙트럼하고 흡수선 스펙트럼이 다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어떤 것을 문장에 따라서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로 답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흡수선 스펙트럼이 맞죠. 하여튼 그러면 태양빛에서 왜 이렇게 검은 선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태양빛이 어떻게 생기는 것을 알면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태양빛은 태양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핵융합 반응도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중심에서 생긴 이 빛이 태양의 바깥층을 통과해서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때 바로 태양의 그 바깥층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가 있겠죠. 바로 그 구성 원소 때문에 특정 파장의 빛들이 흡수가 돼 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검은 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태양빛도 이렇게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검은 선은 지금 막 언급한 거. 태양빛이 태양의 바깥층을 통과할 때 바깥층을 이루는 여러 성분 원소들이 있겠죠? 바로 그 원소가 특정 색깔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검게 나온다 하는 그 뜻이죠. 예, 그런 거예요. 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태양도 별의 하나죠. 따라서 별빛도 태양빛하고 마찬가지로 프리즘으로 분해해보면 역시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별의 종류마다 조금씩 스펙트럼의 형태가 좀 달라요. 이 검은선의 위치가 좀 달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별마다 구성 원소가 다르면 이렇게 검은선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런 뜻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별의 구성 성분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해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별의 주성분은 수소하고 헬륨이죠.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날라 그러면 차이가 날 수 있죠. 바로 그 차이가 이렇게 검은 선의 위치 차이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태양에서 그러면 검은 선들을 나타내게 하는 그 바로 성분 원소들이 뭐냐 그러면 지금 언급했는데 수소. 바로 이게 수소 때문에 생기는 검은 선입니다. 그리고 헬륨. 바로 헬륨 때문에 생기는 검은 선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원소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모아져가지고 앞에서 봤던 미안합니다.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태양빛에서 흡수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 자, 뭐라고요? 예, 특정 원소가 방출하는 빛을 프리즘으로 통과시켜 얻은 스펙트럼. 그거죠. 예, 특정 원소를 가열해가지고 얻어지는 스펙트럼. 그거죠. 예, 바로 수소 기체를 가열했을 때 얻어지는 바로 방출선 스펙트럼이에요. 아시겠죠? 예. 수소를 가열했을 때, 헬륨을 가열했을 때, 수온을 가열했을 때, 선 스펙트럼이죠. 정확히 말하면 방출선 스펙트럼입니다. 우리가 선 스펙트럼 속에 즉 방출선 스펙트럼하고 흡수선 스펙트럼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시한다 그러면 수소에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표시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헬륨의 선 스펙트럼,
또는 헬륨의 방출선 스펙트럼. 아시겠죠? 수은의 선 스펙트럼, 수은의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아까 언급한 건데요. 한 번 더 강조하면 흡수선 스펙트럼에서 선이 빠졌네요. 원소마다 금은선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소마다 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벨의 구성 성분까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벨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려고 그러면 금은선의 위치를 알아보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미 말했듯이 태양과 다른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별이 있다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역시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예. 그렇다 그러면 별빛이나 태양빛에서 그 검은 선을 보고서 어떻게 구성 성분이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출선 스펙트럼의 색깔의 띠하고 흡수선 스펙트럼의 검은 선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일치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서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식이죠. 보세요. 이게 지금 수소의 뭐죠? 방출선 스펙트럼이죠. 이거하고 이게 바로 수소의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의 위치 보십시오. 거의 같습니다. 물론 100%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수소기체를 태워가지고 이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선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햇빛에서 금은선의 위치를 또 찾아내가지고 태양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에 수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헬륨 기체를 태워가지고 이런 걸 얻은 다음에 그 선의 위치를 알은 다음에 바로 햇빛에서 금은선의 띠하고 맞추어가지고 바로 태양 속에 헬륨 원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낸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거의 일치해요. 그럼 이게 왜 일치하냐? 그거는 이제 아직은 조금 설명할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설명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이게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예. 자, 하여튼 정리해 보면요. 스펙트럼에는 일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하고 요거. 연속하고 선 스펙트럼. 그리고 다시 이걸 나누어 가지고 밑에 거를 흡수선 스펙트럼하고 방출선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배운 거 내용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자, 뭐가 들어갈까요? 윤서 스펙트럼은 형광등 빛, 백열 전구빛. 여러분들 형광등 빛은요, 원래 형광등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수은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수은 기체가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타면서 뭔가 빛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바로 형광등 빛은 바로 방출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거 답은 뭡니까? 바로 백열 전구빛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나트륨을 가열했을 때 생기는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뭐가 나타난다? 예, 바로 선 스펙트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방출선 스펙트럼이죠. 이해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특정 원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 결과 생긴 것이 뭐로 나타난다? 예, 검은 선 또는 검은 띠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 네 번째,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헬륨의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는 다르죠. 왜? 원소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다 하는 사실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생긴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